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주차 문제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4주차. 자, 오늘 4주차 때도 결격사유, 사무소, 겸업, 고용관계, 인장까지 아무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매년 시험에 나오죠? 매년. 자, 여러분 결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그러네요. 자, 일단 여러분 결격이 나오면 미성년자 떠오르라 했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3주차 때 한번 나왔었죠. 파산자도 시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격자들은 아예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1번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 나왔네요. 받은 자는 3년이 경과해야 기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바로 틀렸죠. 여러분 일반 사면은 즉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냥 외워버려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 사면하고 일반 사면 구별하라 했죠. 특별 사면이나 일반 사면 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절차 이런 건 시험에 안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중개업을 할 수 있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특별 사면은 3년이 경과해야 되지만 일반 사면은 즉시 할 수 있다 해서 1번 바로 틀렸죠.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확인설명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 원을 받았다. 결격이다. 바로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는 벌금하고 과태료를 혼돈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벌금은 여러분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원 판사에 의해서 재판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벌금은. 여러분 벌금은 형벌입니다. 이건 전과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이라고 하는 것이지 과태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결격하고. 꼭 구별하세요. 여러분 주정차 위반해서 딱지 떼면 과태료 딱지예요. 여러분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몇 개를 떼도 전혀 결격하고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벌금 받아야 된다. 바로 틀렸죠? 자, 3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가석방이 된 자, 가석방이 취소됨이 없이 무사히 잔영기를 경과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바로 틀렸죠? 여러분 가석방은 임시석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년간 실형받은 자가 1년 콩밥을 먹고 1년이 남았는데 가석방이 됐어. 그러면 이 자는 기간 계산할 때 뭐라 했죠? 잔영기 플러스 3년 그러라 했잖아. 그래서 가석방은 꼭 잔영기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영기 플러스 3년이니까 이 경우는 1년 플러스 3년이니까 4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잔영기만 경과하면 된다. 바로 틀렸죠. 4번 중개법인의 임원 중, 자 임원 1인이 결격에 해당되면 그 임원을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게 틀렸죠? 자, 여기는 등록 취소라고 해야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건 제재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법인이 나오면 이 밑에 사원, 임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원, 임원 나오면 꼭 법인을 말하지 개인 사무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밑에 고용인이 직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정리해야 돼.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 돼요. 그래서 2개월 내에 그 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법인이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그런데 그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결격이잖아요. 그럼 2개월 내에 해고하지 않으면 여기는 업무정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용인이면 업무정지, 사원 임원이면 등록 취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순환 정도는 돌아야 될 것이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꼭 구별하세요. 업무정지 틀렸다. 5번 혼인한 미성년자는 결격에 해당되지만, 자, 혼인한 미성년자. 이런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성년 의제로 봐주지만 우리 2차 과목인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던 무조건
예외 없이 결격이다. 꼭 기억해요. 예외 없이 결격이다. 즉 미성년자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우리 법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혼인을 했어도 결격에 해당되지만 맞잖아요. 특정 사무에 대해서 일시적 후원을 받는 피특정 후견인 이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5번 지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피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공부한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특정 사무만 후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성년, 피한정 이거하고 구별하세요. 이자들은 정신박약 또는 질병, 노령, 장애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이자들은 제한 능력자예요. 이자들은 결격이에요.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격은 중요하니까 한 문제 더 볼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찾아보세요. 박스 문제로 많이 나오고 여러분 결격이 어려운 기출문제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앞으로 풀어보게 될 텐데 지금은 조금 쉬운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산 선고 나왔네요. 일단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그런데 복권 결정을 받아버렸네. 재판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권리를 회복했습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자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 이자는 결격자가 아닌 거죠. 또 하나, 복권 결정과 복권 신청하고 구별을 하겠죠. 여러분 복권 신청만 한 상태는 결격이에요. 왜냐? 복권 신청에도 판사가 복권 결정을 해줄지 아니면 여전히 파산자로 남겨둘지는 재판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신청자 중에도 복권 결정 못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통계로 보면 10%가 넘는데요. 그래서 신청만 한 자는 여전히 결격이다.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이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니은바 형의 선고유예. 자, 선고유예가 나와버렸죠. 그럼 무조건 결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다 여기서는 결격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라 있으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없죠. 자, 여러분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구별하라 했잖아. 이게 형법 용어라 그래요. 선고유예란 말이 뭐죠? 선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격이 아니다. 집행유예는 뭐죠? 선고하고 집행, 교도소에 데리고 가는 걸 유예한 거예요. 선고하고 집행만 유예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나오면 무조건 결격. 얼마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번 볼까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나왔잖아. 이자는 선고했다니까요. 그럼 결격이죠. 그럼 얼마 동안 결격? 유예 기간 중에 있다네. 2년을 집행유예 받으면 2년이 결격, 5년 받으면 5년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귿번은 결격자죠. 자, 선고유예, 집행유예 일부러 제가 붙여놨어. 구별하세요. 자, 니을번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됐다. 3년이죠. 근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니까 결격이죠. 그래서 결격은 디귿, 니을 두 개가 답이 되니까 디귿, 니을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자격정지, 소공이 자격정지 받았죠? 그럼 정지 기간만 결격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았죠? 역시 업무정지 기간만 결격,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개사무소. 여러분 중개사무소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설치와 이전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자, 옳은 걸 찾아라.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여러분 등록관청이 어디죠? 시, 군, 구청장이라니까. 시군구에 안팎에 각 한 개씩만 둘 수 있다. 바로 틀렸죠.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설치하는 거예요. 한 개만. 그래서 강남구에 등록했으면 강남구 안에다가 하나만 해야지. 강남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강남구에다가 등록하고 사무소는 송파구에 돼버린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 1등록 1사무소 틀렸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바로 틀렸죠. 여러분 분사무소 설치는 뭐예요? 법인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중개법인, 특수법인, 법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자들은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안 된다. 틀렸고. 3번 개공은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이런 거 없어요. 떴다방입니다. 임시로 중개시설을 설치는 누구도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4번 법인의 개공은 종별이 다른 개공과 공동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맞네요. 답은 4번이네. 자, 여러분 공동사무소가 뭐였죠? 하나의 사무소를 갑이라는 법인, 을이라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병이라는 중개인 이렇게 종별이 다 달라도 하나의 사무소에서 영업할 수 있어요. 답은 4번. 5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공동사무소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하고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업정지 받았는데 그자하고 공동사무소를 허용해버리면 이자도 같이 묻어서 같이 영업하면 단속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무소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답은 4번. 그 다음에요. 분사무소도 많이 나오죠. 분사무소. 방금 뭐라 했죠? 개인 개공들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법인들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라. 지금 그랬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볼까요? 한번. 자, 갑법인이 있어요. 갑법인이. 이자가 대표이사예요. 이자가 지금 지점인 분사무소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옳은 것. 기억법.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우리는 뭐라 했죠? 특수법인. 다른 법률, 우리 법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특수법인입니다. 그럼 특수법인 나오면 항상 뭘 기억을 하겠죠? 지역 농협을 기억을 하니까. 지역 농협. 그러면 농협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는 있어요.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자, 원래 법인의 분사무소는 뭐죠? 책임자를 둬야 되죠? 둬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로 해야 돼. 왜? 얘가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이해한다고 그랬잖아.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해야 돼요. 근데 특수법인은 재량이라겠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도 되고 직원이 해도 되고 그래서 둬야 한다면 틀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그렇죠? 여러분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나 이전 신고나 시업 신고나 인장 등록 원칙은 전부 다 주사무소에 한다. 이렇게 해버리라고 그랬죠? 디귿번 분사무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 내용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맞죠? 자, 분사무소는 신고하니까 신고 확인서예요. 여러분 우리 법에 나오는 모든 서식은 다 누가 만들어? 장관이 만든다고 그랬잖아. 서식은 맞는 얘기. 니을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떼야 된다.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안 냅니다. 여러분 분사무소 서류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앞자를 따졌잖아. 사실 보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외워야 돼요. 이것은.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증. 보증 설정해야 되잖아. 분사무소. 지금은 2억 이상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서류예요. 이것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나 자격증 이런 거 다 안 내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맞는 건 딱 두 개네. 니은, 디귿.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3번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사무소 이전.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여러분들 사무소 이전은 관할 내인지 외인지를 꼭 구별해야 돼요. 자,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강남에 이자가. 근데 도곡동에 처음에 등록을 했어요. 오픈을 했어요. 사무소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자가 삼성동으로 사무소를 옮깁니다. 그러면 강남구를 안 벗어났거든요. 도곡동, 삼성동은 다 강남구거든. 이런 것은 관할 내 이전이라고 그래요. 등록관청 안 벗어났어. 근데 이 갑이 아예 송파구로 옮겨버리네. 송파구 방이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면 이게 관할 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관할 내를 물을 때도 있고 관할 외를 물을 때도 있는데 우리 기출문제 분석에 보면 관할 외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관할 외의 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시해 보세요. 그랬네요. 자,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바로 틀렸죠. 10일은 맞아요. 사무소 이전은 다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 근데 강남에서 송파구로 옮겼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전 후고 여기가 이전 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이전한 그곳에다가 신고하는 것이요. 여러분 강남에서 제주도로 갔다고 봐봐. 서귀포시로. 그럼 거기다가 신고하면 되겠지. 비행기 타고 또 오라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내가 간 곳에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틀렸고 니은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 또 틀렸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강남에서 불법행위를 했어. 여기에 있다가는 처벌되겠네. 야밤 도주에 송파구나 제주도. 그러면 처벌도 거기서 하면 편하잖아. 여기서 제주도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거기서 너 잘 왔다고 거기서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디귿번.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꼭 주의하라겠죠. 보세요. 여러분 관할 내에서 이전했어. 그럼 이전 신고할 때 여러분들 등록증 사무소 거 떼어서 가지고 가야 돼. 등록관청에. 그러면 등록증에 소재지가 도곡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빨간 볼펜으로 주말아서 지워버리고 삼성동만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관할 내에서는 그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어요. 이건 관할 내에 쓰면 맞았어. 근데 여기는 지금 관할 외를 물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에서 송파구로 옮겼죠? 그러면 송파구청장은 강남구에 등록증 가져오면 이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송파구청장이 새로 만들어줘요. 이것을 재교부한다 그래야 돼. 재교부한다. 다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관할 외로 가면 재교부한다고. 관할 내는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관할 외를 물었기 때문에 다 틀렸네요. 그럼 다 틀린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사무소는 꼭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3문제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복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법상 법인 개공에 겸업 나왔네요. 여러분 겸업 나오면 투잡을 기억하셔야 해요. 투잡. 여러분 요즘처럼 비수기 때 투잡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걸 기억해야죠. 여러분 개인 개공들은 원칙은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겸업 제한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몇 가지만 할 수 있다? 6가지만 할 수 있고 6가지. 기타 업은 일체 못한다. 그래서 법인은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6가지. 여러분 6가지 다 외웠잖아. 우리가 상가나 주택에 대한 뭐요? 부동산 관리대 관리해 주는 거.
다음에 상가나 주택에 대한 뭐예요? 분양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컨설팅. 그 다음에 개공 대상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즉 용역 알선. 그 다음에 경공매, 권리 분석, 알선, 대리. 6개예요. 6개. 그러면 그걸 기억하면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겸업을 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는 가능하네. 주택 상가 관리 가능하죠? 근데 임대업 안 된다 했잖아. 여러분, 법인 개공은 임대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 이건 되네. 그럼 니은번을 할 수 있네요. 디귿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제공. 이거 틀렸어요. 용역을 알선이라고 그래야 돼. 용역업자 소개만 해야지 자기가 직접 용역을 제공한다고? 안 됩니다. 니을번. 주택 용지 분양이 안 되죠. 주택하고 상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는 거지. 용지, 이건 토지를 말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용지, 주택 용지, 공장 용지, 잡종지, 여러분 다 지목 외웠잖아. 철도 용지. 그래서 용지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또 택지, 택지도 토지잖아. 집 짓는다는 택지.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동산이라고 돼 있어,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 동산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니까. 그래서 경매나 공매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야지, 뭐 토끼나 오리나 뭐 여러분들 소, 돼지,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여러분 다 경매 나옵니다. 동산. 그건 대리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는 것은 니은번 탈락 하나죠. 그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겸업 잘 정리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고용관계. 옳은 것은 또 그랬네요. 고용관계.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꼭 나와요. 어려운 거 없죠? 갑이라는 계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용인, 직원들이 불법을 했다. 자, 이 직원하고 관계죠. 그럼 책임 관계도 이제 시험에 물을 거고, 또 고용인을 여러분들이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데, 두었다 하면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7번. 자, 볼까요? 옳은 거 찾으라겠네요.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자, 고용했으면 고용신고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 이건 조문 그대로예요. 맞는 얘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자격증을 내는 거 아니거든. 그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야, A라는 사람 자격증 있는 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일을. 답은 1번이야. 옳은 거 찾으니까.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내 신고.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고용은 업무 개시 전이에요. 종료가 10일입니다. 종료와 고용 꼭 기억하세요. 틀렸고. 3번.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죠. 실무.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이 직무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구별하셔야 돼. 나중에 이건 자세히 합니다. 4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래야지 추정한다면 틀려요. 본다 또는 간주한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님에게 불법을 저질렀네? 그러면 이것은 개공 네가 한 걸로 간주해버린다. 너는 무조건 이 손해배상을 해라. 매우 강력한 조문입니다. 이건 소송법의 개념이에요. 추정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강력한 책임을 주는 본다, 간주한다. 꼭 구별하세요. 틀렸고. 5번.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신고한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서를 첨부해. 자격증은 안 낸다니까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자격증은 안 냅니다. 아까 외국인은 뭘 내라고 그랬죠? 결격이라니까. 외국인 나오면 무결격 증명 서류를 내야지
자격증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인한테 너 자격증 가져와봐. 오히려 2조에서 가져올 확률이 높아. 그 전산화됐기 때문에 등록관청에 다 확인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요. 무결격 증명서를 첨부해야지 자격증이 아니다. 답은 1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로서 여러분 인장 등록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인장도 우리가 시험에서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개공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장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돼. 왜? 계약서 쓰고 바로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한다면 뭐예요? 개공은 등록 신청 시. 이때도 같이 할 수 있죠? 이때 안 했으면 뭐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 맞는 얘기. 니은번. 법인 개공의 인장. 자, 법인을 물었죠? 법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하죠? 인감도장이죠. 그래서 법인은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다 맞고. 그러면 개인들은 인감도장이 아니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본명을 7mm 이상 30mm 이내 도장을 파죠. 그래서 인감도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장 등록 신고서. 개인들은 신고서로 하고 법인은 인감증명서로 한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디귿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주의해야 돼. 하여야 한다 하면 또 틀려요.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책임자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대표자님 나는 주사무소 거 인장을 안 하고 나 이 도장으로 할게요. 이 도장에 행운이 있어요. 이거 보증서 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 도장을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다요. 맞는 얘기. 니 1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10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되나요? 이게 틀렸죠. 7일이죠. 7일. 그래서 인장을 분실했거나 내가 바꾸고 싶으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 1번 하나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기억니은 되고요. 자, 인장. 가장 핵심적인 기출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뽑았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휴업부터 또 살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